예, 오늘 그 진행을 맡을 저는 박약회 상임 부회장 권원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수년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힘겨웠습니다. 저희 박약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구름이 그쳐지고 새로운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박약회도 희망과 도약의 해로 지원하고 모든 회원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변화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사단법인 박약회 행복 아카데미 신년 교례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태극기를 듭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경영, 유명을 달리하신 박약회 회원님들의 명복을 비는 웅영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웅영. 새해니까 서신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서로 이 좌우양보를 좀 해주세요. 서로 마주보고 서주세요. 뭐 일일이 다 인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마주보시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거는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 예, 좌석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공로장, 감사장, 임명장 수여시 있겠습니다. 공로장을 받으실 분은 윤홍석 고모님, 이희선 고모님, 조승자 고모님하고 세 분인데 조승자 교장 선생님은 집에 우한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사장 윤웅석 고모님, 교육학교에서는 사단법인 방역회 인성교육실천추진단 단장님 고문직을 역임하시면서 지배부 교육을 중심으로 초중, 고, 학생, 학부모,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확산에 열과 성을 다하여 대한민국 인성교육과 방역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공적을 높이 취하하면서 방역회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1일 사단법인 방역회 회장 이용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간단하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로장 이기성 고문 이하 동문. 감사장 이명순, 교육학교에서는 사단법인 방역회 행복 아카데미 교육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하여 불신 양면으로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헌신하여 방역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를 높이 취하면서 방역회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1일 사단법인 방역회 회장 이용태. 앞쪽으로 조금 나오세요. 감사장 서울지회장 유상번 이하 고문. 앞쪽으로 조금 나오세요. 감사장 이용호 내용은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촉장 방역회 독서 아카데미 원장 이전영, 귀하를 사단법인 방역회 독서 아카데미 초대 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사단법인 방역회 회장 이용태. 네, 이어서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이용태 회장님 인사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 자신 많이 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학교 다닌 건 아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만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3년간 감옥살이 하시고 명치천원에 죽어서 특사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외놈된다고 학교를 어른분들이 못하시게 하셔서 평생을 정말 참 인생의 꿈을 접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이지만은 내 일본어 밑에서 학교 다니면서 일본어 국가 부를 때 난 국가 안 불렀어요. 입만 벌렸지. 그런 아주 적개심이 가득한 그런 학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본말 하면 얻어맞고 그래서 참 울분이 참
그런 어리지만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동네 꼬마들하고 모아가지고 서진하는 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관도 정하고 뭐 이랬는데 그 우리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찢어버리고 금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되고 어쩌면 우리가 일본만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이런 것이 가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외국 회의에 갔다가 미국 MIT에 그 미디어 랩이라고 미래의 현실을 만들어 보는 그 MIT의 그런 미디어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랩 연구소의 부소장을 만나서 그 미디어 랩의 아시아 지점을 서울에 놓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을 하는데 한 번은 과학원 교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과학 교수 찾아와서 날 보고 이 박사님 그 미디어 랩하고 관계 끊으세요. 왜요? 내가 미디어 랩하고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 박사님이 그걸 추진하시면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거는 당신 개인의 이해관계고 미디어 랩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의 이해에 대해 가지고 좀 양보 희생해야 될 거 아니냐. 독립운동을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박사님 애국한다는 놈 전부 거짓말쟁입니다. 지 이익보다 나라에 앞세운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기절 촉송을 했어요. 그 대학교에서. 그래서 아하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요. 일본 신문에는 작년부터 그럽니다만 내가 AI 조사를 해보니 금년부터 개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개인당 1년 소득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US 투데이라는 그런 신문에서 이 국가를 경제뿐 아니고 문화, 사회 모든 걸 합해가지고 국가 랭킹을 매겼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섰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해방 후에 일대를 모르던 세대보다도 훨씬 감회가 다릅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일본을 앞서서 우리가 일본보다 좋은 나라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 수준이나 사회 질서나 이런 것이 일본이 앞섭니다. 우리보다. 지금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일본 국민들 차고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떤 검사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당 고소 고발 수가 개인당에 1인당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이 일본의 100배예요. 그 검사가 어떤 확고한 숫자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가 검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일제시대 때 정치로 압박을 당해가지고 2등 국민, 4등 국민 취급을 받았던 것을 벗어나자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 사람보다도 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옆으로 셉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일본하고 한국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어떻게 다르냐. 그 일본은 명치유신을 해서 중앙정부를 통일중앙정부를 세우기 전에 274개의 작은 나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번이라 그러고요. 일본어로 한이라 그러는 한. 그러니까 지방영주죠. 지방영주가 274개의 지방영주가 있고 그 영 하나하나는 독립국가입니다. 영주가 절대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군사, 재정, 세금 거두는 그 모든 걸 그 영주가 다 합니다. 중앙정부라는 건 없고요. 천황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있고 막부라고 그러한 그 번 중에서 제일 기운 센 사람이 막부라 그래서 그 일본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막부가 일본을 통치해도 각 번 내정 간섭을 안 합니다. 각 번 내에서 군대도 각 번주가 가지고 있고 세금도 번주가 가지고 재판도 번주가 하고 하지 막부가 꾸준히 무슨 뭐 저기 저 다른 지방에 이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 개 작은 나라를 보면 그 작은 나라죠. 274개니까요. 그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는 절대적인 군주, 그리고 번주죠, 번주. 번주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번은 번주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번주에 충성하라는 것 밖에는 도덕률이 없어요. 죽으나 사나 충성하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도덕률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급은 영주가 있고 사무라이가 있고 일반 백성은 농민, 상인, 공인, 이게 이제 일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분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인도 내가 도자기 구우면 내 아들 도자기 구워야 되고 내 손자 도자기 내 정사 도자기 구워야 되고 내가 칼 만들면 내 아들도 칼 만들어야 되고 내 손자도 칼 만들어야 되고 정사도 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급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은 사무라이가 칼 차고 길가 가다가 눈에 거슬리는 백성이 있으면 칼과 목 접근 됩니다. 아무 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하고 일반 국민 사이에는 차가 그렇고 그럼 번주하고 무사들하고 사이에는 어떠냐? 그러면은 번주를 모시고 있는 젊은 사무라이들이 장난치다가 번주가 애끼는 차원을 깼어요. 떨어뜨려서. 그러면 어떻게 죄를 묻습니까? 칼 가지고 배가 돼. 칼 가지고 배를 갈고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일본 가서 호텔에 있다가 심심해서 가까이 있는 극장에 가서 이게 영화를 봤어. 영화 제목이 제목이 찬옥 이야기, 장국구만 오갔다. 그러니까 찬옥 얘기라는 게 영화 제목입니다. 그 영화 이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 어떤 번주가 대대로 가면서 거기 그 번에 있는 아주 유력한 가문하고 사이의 관계를 여러 대에 걸쳐서 묘사한 게 그 영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장면이 이런 게 있습니다. 번주가 사냥을 갔어요. 그래서 사냥을 도우면은 모든 신하들은 전부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번주가 오다 보니까 땅바닥에 고개 숙인 여자 하나가 이쁜 여자가 있거든요. 저거 내일 섬으로 오라 그래라.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명령에 따라서 성을 찾아가는 거죠. 본주 성을 찾아가니까 마중하는 사람이 방에 안내하고 잠옷을 갖다 놓고 이걸 갈아입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서 자살을 해요. 자살을.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번에 유력한 가문의 사무라이의 마누라라고. 그러니까 본주가 괘씸하다고 사무라이를 직업을 파면을 합니다. 사무라이가 직업이 떨어진 걸 로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닝이라는 비참합니다. 이게 먹을 급료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누라 자살했기 때문에 로닝이 된 그 사무라이는 매우 어려운 살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 아들을 불러놓고 죽은에 충성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뭘 하나 맡으면 직업 정서를 열심히 합니다. 조금 틀리면 목이 날아가니까요. 목이 날아가요. 예를 들면 임금인데 칼 만드는데 칼에 흠집 하나 생기면 왜 인마 이거 흠집을 만들었냐고 볼기 닿을 때 치는 게 아니라 목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뭘 만들면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은 오직 하나입니다. 충성을 다해라.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면 동경대학 졸업, 소니 취직, 소니 퇴역, 이거 가집니다. 한 번 취직하면 옮기지 않습니다. 평생 그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산업이라는 게 뭘 만들면 정밀하게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두드러 만드는 데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창의력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시킨 거 그거 갖고 앉았으니까. 그 반면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고종 4대 임금이 광종입니다. 광종이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들고 지방 호족들의 군대를 다 뺐고 그 다음에 재판권, 수사권을 전부 중앙정부로 환수를 해요. 그게 고종 4년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집안 관료를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려 조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입니다. 기회의 나라예요. 왜냐? 저 경상도 함양, 저 경상남도 진주, 저 경상북도 영해, 여기에 농민의 아들도 글만 열심히 일러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면 정승판서가 되거든요. 정승판서가 됩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죽자사자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이라는 게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집안 잘나면 열심히 공부하면 정승판서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선비 중에는 나는 정승판서 안 하겠다, 글만 읽겠다 그런 선비도 많습니다. 벼슬 조도 안 하고 글만 읽었습니다. 그 글만 읽은 선비 뱃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성 저놈이나 나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장터에 가면은 장터 뒷골목에 막걸리 뜯어놓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꼭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저놈은 뭐가 잘못되고 이놈은 뭐가 잘못되고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창의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해보겠다는 이력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이 한국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규칙 지키고 정직하고 열심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규칙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이런 데 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일본은 옆으로 기고 있는데 한국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조금만 괜찮은 사람이 한 2분만 연속해 나오면 네. 영국 앞서는 거 문제 없습니다. 영국 앞서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요 근대 대통령 보세요. 신통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바보죠.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모두들 아무도 한 일 없어요. 대통령들이요. 다시 말하면은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딱 서가지고 20년 뒤에 우리 이런 나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국민이 좀 참아야 된다. 다 같이 허리 뒤돌고 갑시다. 그 대통령 봤습니까? 박정희 이후에요. 이렇게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일이요. 뭐냐 그러면은 모두 국가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 집회에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해서 그렇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다 우선 내부터 내 주위의 사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조금 더 성숙한 나라로 만드느냐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마이크만 잡으면 거불려요. 자꾸 입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 회장님이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새해를 맞기 위해서 정말 힘을 한번 모읍시다. 이어서 축사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홍석 고원님 간단하게 축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복 아카데미의 전신인 인성교육 추진 실천단을 창립하고 단장을 맡으시고 현재도 공무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뵈면서 아침부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또 이 공로표를 주신다는 원성이 전혀 없으시고 저도 축사하라는 말씀도 한 말씀도 하는 것보다 갑자기 하시니까 놀랐는데요. 할 수 없이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장님 모시고서 10몇 년간 사실은 인성교육이라고 우리 중, 초, 중 등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회장님을 모시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잘 됐었는데 이게 이제 맨손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게 된 상태가 되면서 또 코로나 생기면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 전부 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감 뭐 이런 양반들이 성향이 다른 분들이 교육감이 되면서부터 또 지원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그 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정에서나 또 누구를 만나거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회장님 따라서 하면서도 사실 항상 그 과제로 남아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아주 참 오래간만에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1971년에 중학교 담임선생으로서 졸업시킨 애들이 52년 만에 그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한 번도 동창회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어쩌다 영역 그 중에 몇 명은 물론 이제 옮겨가며 또 제가 관직에 있을 때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인사 왔다 간 애들 뭐 그런 애들 몇 명 있지만은 공식으로 좀 만난 적이 없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생과 그 당시 학생회장 팀 학생인데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52년 전에 졸업시킨 학교도
좀 만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얼마 후에 걔들이 그 영창의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다 특별히 모이는 거를 얘가 통합을 해서 한번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년 만에 사실은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날지 말지 하는 애들을 가서 만났습니다. 한 30여 명이 나왔어요. 그땐 제가 초공학대 가르친 애들입니다. 첫 고등학교에 가서. 그때는 애들이 무척 가난해서 제가 덕수중학교에 선생했는데 덕수상고를 가는 게 걔들이 희망이었어요. 취직하려고. 근데 걔네들이 그 30명 모인 애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돼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관직에 있던 애들은 기재부에서 뭐 하더니 나중에 이제 차관도 지내고 장관급으로 가 있고 그런 애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김현장의 회계사 하나도 있고 그 중에 대학의 교수로 계신 애들이 한 9명이나 되는데 다 아무 애들은 다 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은행의 지점장 그런 물론 이제 생활이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나서 그냥 어렵죠. 거기 나온 애들은 그 중에 그래도 괜찮게 된 애들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옛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많이 해요. 결국은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인성교육에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도 사실은 하나하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장님의 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 들어가며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남은 생활에는 어떻게 이걸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치관의 상실, 우리 사회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이 극심한 사회적 분열, 정치적 갈등, 그다음에 극심한 이 퍼플리즘, 그 나름대로 아주 심한 부패, 이게 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된 이 순간에 그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요소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벗어나고 건너가야 할 텐데 이게 제일 걱정이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라고 보고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선 고모님도 윤흥석 고모님과 함께 우리 행복 아카데미에 전시는 인성교육 실천 추진단을 만들고 단장도 하시고 고문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고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이용태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후진국 때, 이 나라 후진국 때 태어났고 40대, 50대는 중진국. 요즘 태어나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 70이 넘어서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땅을 걷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적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셔서 매일 기적을 당하시는 건강과 함께 선진국, 중진국에서 태어난 후세대를 위하여 인성적으로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가정부터 건강하게 사는 건강한 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과학회 유상관 서울 지회장 또 축사를 준비를 안 했고요. 하여튼 이제까지 작년부터 저작년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우리 서울 방역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갑신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복을 좀 많이 지셔서 복을 많이 받고 우리 행복 아카데미가 활성화돼서 이 나라의 윤리 도덕이 번성하는 기반이 닦는 이러한 우리 방역회가 되도록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조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28사단 1순회 그 강의하러 다니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 서울 인성교육 실천 추진단 단장님 이용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경호입니다. 요새 서점에 심리학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은 우리 이용태 회장님이 강의하는 편에서 이론을 갖고 있는데 행복을 연구하는 그런 저희 그 서울인성교육실천추진단도 바로 이 행복을 공부하는 일에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인성실천추진단은 바로 이용태 회장이 만든 창시한 HPM 인성교육을 공부하는 교육단입니다. HPM 말 그대로 행복을 아닌 습관을 실천하는 그런 모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습관 길이기인데 이것을 위해서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국민들을 상대로 장기 28사단을 우리가 교육했는데요. 그 군생활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남나의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볼 때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향수와 같아서 먼저 자기 몸에 뿌리지 않고서는 향기를 바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을 여러 사람이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여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멋진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한 반 정도 행복 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오늘 또 70명이 넘는 회원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서 노력하는 운영위원들이 12분이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운영위원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복잡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노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달 아카데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10,000원에 하고 있으니까 1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한 300만 원이 적자가 나더라. 회비를 2만 원으로 올리자 그러는데 한 50% 정도는 올려도 별 문제가 없는데 50% 밑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박약회 우리 목표가 항상 행복 역지사지인데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좀 나은 분들이 좀 협찬을 좀 해줬어서 그 적자나는 300만 원을 보충돼서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되는데 지금 현재 467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임용학님, 신승문님, 이명순님, 이숙정님, 이국한님, 권택종님, 권오춘님, 이준성님, 조승전님, 임우규님, 유종식님, 이필상님, 이병현님, 김정순님, 문태원님, 권원호님, 박문영님, 이경호님, 유상건님, 이용호님, 신종규님, 김순아님, 남홍만님, 박신일님, 이영성님, 금경수님, 유필유님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내신 분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현재 대경 안동향후회 회장을 하고 있는 금경수 회장님이 50만 원을 내셨습니다. 지금 호명해 드린 분 앞으로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신설문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일어서라고지 뭐 일어서 그 전에 좀 일어서세요. 예, 지금 호명하신 분 27분입니다. 안 일어서신 분도 좀 계시는 거는 예, 다 일어나 주세요. 오늘 계신 분도 여름이 많아요. 예? 오늘 계신 분도 많다고. 오늘 내신 분도 오늘 내신 분 지금 여기 기록되는 분까지만 됐습니다. 남자가 일어서 거금 내셨는데 일어서야지. 그래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박약희는 금년에는 정말로 희망과 도액의 해로 정하는 것이 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크게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행복 아카데미를 아주 알차게 이루어져 왔고 군부대 28사단 그 교육을 마쳤습니다. 영주에서 전국 유교문화 학습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고 해외 역사문화 탐방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영주에서 출시하는 대한민국 선비 대상에 우리 박약회가 선정이 되어서 1천만 원 그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실적을 쌓은 것은 여러분들이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더 열심히 다지고 새롭게 할 사업을 몇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서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고 현재 저에게 한 8명이 신청이 들었습니다. 더 회원이 되시고 싶은 분은 우리 사무국장한테 이따가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부대 교육을 금년에는 2개 내지 3개 사단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홍보를 하고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유교문화 학습대회는 예천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 회복 범국민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는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1820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그 당시에 200년 당시에 후진국은 지금도 후진국입니다. 그 당시에 선진국은 지금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나라가 후진국으로 있다가 선진국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 대회에 뛰어가지고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G2, G3까지 넘어볼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동석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분열, 정치적인 유치한 정치, 포퓰리즘, 분패 이런 걸 인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천길망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도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덕이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지만 도덕이 올라가지 못하면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도덕 회복 운동을 대한민국 시도민의 연합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이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7분이
계십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정순님, 김황평님, 유상건님, 문태호님, 이경국님, 이성호님, 임현주님. 지금 말씀드린 분에게는 제가 조금 책을 쓴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고 좀 잘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책을 한 권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오시기 힘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잘 썼습니다. 이것으로서 2024년도 사단법인 박약회 신년 결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